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L그룹의 인사팀 사무실은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박주현이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현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했고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케팅팀에서 함께 일하게 될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부장 최윤희입니다. 부장 최윤희는 40 초반의 나이에 L그룹의 마케팅팀 부장 자리까지 올라온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표본이었습니다. 단정한 보부 헤어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죠. 능력보다는 처세술로 승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회사에 적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여자 직원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 바닥은 쉽지 않으니까. 윤희의 말에 신입사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박주현만이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왜 여자 직원들만 더 노력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첫날부터 신입사원들은 각자 자리를 배정받고 업무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연은 금세 동기들과 친해졌고 특히 옆자리의 이수지와는 금세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주연과 달리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주연아, 부장님이 널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아. 뭔가 눈여겨보고 계신가 봐. 수지의 말에 주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겠지. 나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그러나 주연은 자신이 윤희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윤희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활기차게 일하는 주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끄는 매력과 타고난 소통 능력을 가진 주연이 내심 불편했죠. 여자가 성공하려면 더러운 꼼수도 써야 해. 저렇게 순진한 애는 오래 못 버텨. 그날 저녁 윤희는 주연의 인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학력, 경력, 모든 면에서 빠짐없이 우수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이런 신입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입사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주연은 자신의 첫 기획안을 부서 회의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고 발표 내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팀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박주현 씨, 신입치고는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고요. 선임 과장인 김대현의 칭찬에 주연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윤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펜을 돌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주연을 응시했어요. 기본적인 시장 조사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작년에 다른 회사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신입이라 모르는 건 이해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하네요.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주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죠. 부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다시 조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선배들은 몰래 주연을 위로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최 부장님은 원래 신입들에게 엄격하셔. 특히 눈에 띄는 신입은 더 그러시지. 그날부터 윤희의 견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주연에게만 급한 업무를 지시했고
주말에도 불필요한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주연은 불평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했죠. 주연아, 부장님이 너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수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주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 신입이니까 더 많이 배워야지. 언젠가는 내 능력을 인정해 주실 거야. 하지만 윤희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윤희는 술에 취해 본색을 드러냈어요. 박주연, 왜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해? 여자가 너무 튀면 좋을 거 없어. 윗사람한테는 좀 굽실거려야 하는 법이야. 주연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잘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윤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진하기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수를 썼는지 알아? 실력만으로는 안 돼. 특히 여자는. 그 말을 들은 주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여자라는 이유로 실력 외의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그렇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회식 자리를 조용히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윤희는 주연에게 더 과중한 업무를 지시했고 주변 직원들을 이용해 주연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몇몇 직원들은 윤희의 눈치를 보며 주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직장 내 괴롭힘이 본격화된 순간이었어요. 주연의 동기들 중 유일하게 수지만이 그녀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둘은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함께 식사하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윤희의 표적이 주연에서 수지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지 씨, 박주연 씨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신입끼리 뭐가 그리 친한지 모르겠네요.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윤희의 말에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업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에게도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고 윤희는 회의 시간마다 수지의 사소한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 번은 수지가 작성한 보고서의 오타를 찾아내 전체 회의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죠. 이런 기본적인 실수도 못 잡는 직원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입사했는지 모르겠네요. 인사팀은 뭐 하는 건지.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수지를 발견한 주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지야, 이건 너무 심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최 부장님은 이 회사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 같은 신입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주연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사실 주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는 L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회장의 늦둥이로 태어난 주연은 항상 회장님 따님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던 것이죠. 아빠, 제 신분을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팀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연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잖니. 내가 지금 나서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텐데. 주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만 나중에 제가 증거를 모으면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다음 날부터 주연은 윤희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부당한 업무 지시는 모두
이메일로 받아 보관했고 회의 중 모욕적인 발언은 몰래 녹음했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들 중에서도 윤희의 괴롭힘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 증언을 부탁했죠. 수지도 조심스럽게 주연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주연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주연과 수지는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카페에 앉아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해, 주연아.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다니. 수지가 감탄하며 말했죠. 주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만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러나 주연의 행동이 윤희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윤희는 주연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주연의 프로젝트 기한을 갑자기 앞당기거나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공유하지 않는 등 업무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주연 씨, 왜 아직도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거죠? 신입이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윤희가 전체 회의에서 주연을 압박했습니다. 주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프로젝트는 어제 갑자기 통보받은 일인데요. 원래 기한은 다음 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다음 주라고 했죠? 오늘까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은 건가요? 이때 옆에 있던 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부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로젝트 기한이 다음 주 금요일로 공지된 것 같은데요. 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 넘어갔습니다. 그랬나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아무튼 박주연 씨,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연의 동료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연과 수지를 피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대현 과장은 몰래 두 사람을 돕기 시작했죠. 나도 예전에 최 부장 때문에 고생했어. 이런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는 건 옳지 않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주연은 김 과장의 도움으로 인사팀에 접촉해 내부 고발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인사팀의 정 대리는 주연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규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주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편 회장인 주연의 아버지는 딸의 상황을 지켜보며 내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연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마케팅팀 최윤희 부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자료는 모두 검토했네. 주연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그날은 L그룹의 상반기 실적 보고회가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각 부서의 팀장과 부장들이 모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윤희는 마케팅팀을 대표해 발표를 준비했고 주연에게 자료 정리를 맡겼습니다. 박주연 씨, 이 자료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한 군데라도 실수가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주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자리를 뜨자
수지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도와줄까? 괜찮아.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주연의 눈빛에는 특별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한 주연은 다음 날 아침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윤희의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윤희는 자료를 훑어보며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오늘 발표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보조해 주세요.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주연이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고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최 부장, 이 신규 프로젝트의 세부 예산 계획이 궁금한데요. 한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윤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 부분은 그녀가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때 주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윤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주연은 자신이 분석한 세부 예산 내역을 명확하게 설명했고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희는 주연을 회의실 구석으로 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발표에서 내가 나서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주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부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움? 내가 나를 망신 주려고 한 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윤희는 회의실에서 나갔고 주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 남아있던 한 임원이 다가왔어요. 박주연 씨죠? 오늘 발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예산 분석 부분이 탁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최 부장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 보이던데 괜찮은가요? 주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임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주연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시키는 등 직접적인 방해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주연은 모든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며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전체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발했어요. 박주연 씨가 내 뒤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주연에게 쏠렸어요. 주연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부장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소문을 퍼뜨렸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능력 없이 윗선의 아부에서 승진했다는 이야기, 내가 퍼뜨리고 다니는 거 모두 알아. 주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윤희는 비웃었습니다. 오해?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내 자리를 노리는 거지. 하지만 너 같은 신입이 날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그 순간 주연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이 녹음 파일에서 하신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녹음기에서는 지난 회식 자리에서 윤희가 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자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러운 수도 써야 해.
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너도 그렇게 해. 아니면 영원히 밑바닥에 머물 거야. 이어서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되었습니다. 윤희가 다른 직원들에게 주연을 따돌리라고 지시하는 내용, 수지를 괴롭히라는 지시, 그리고 주연의 공로를 가로채는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 주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저와 수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들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인사팀 팀장과 법무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윤희 부장님, 저희가 접수된 민원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 직장 괴롭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윤희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교차했어요. 주연을 노려보던 그녀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회사에서 나를 건드리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주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부장님,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 내에서 이런 괴롭힘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인사팀 팀장이 윤희의 팔을 잡아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남겨진 직원들은 모두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수지가 주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윤희 부장님은 회사에 인맥이 많아. 주연은 미소를 지으며 수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인사팀의 조사는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연과 수지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증언에 참여했고 수집된 증거들은 명백했어요. 윤희의 부당한 행동은 조직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녀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조사 기간 동안 마케팅팀은 임시로 김대현 과장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윤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죠. 주연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팀은 계속 그렇게 지냈을 거야. 정말 고마워. 한 선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다들 용기를 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팀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고 인사팀장이 공식 발표를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최윤희 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최윤희 부장은 오늘부로 해고 처분됩니다. 회의실에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빠르고 확실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인사팀장은 이어서 말했어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주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윤희는 인사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회장을 만나려 했지만 비서의 막막한 얼굴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인사팀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으시답니다. 윤희는 비서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지 회장님은 아실 겁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장님 알고 계셨나요? 주연 씨가 바로 이 회사 회장님의 외동딸이라는 걸요. 윤희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 그제서야 윤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딸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주연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연은 회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었어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장실에는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주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주연아, 이리 와. 주연이 다가가자 회장은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돼서 미안하다.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몰랐어. 주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미안할 일은 없어요. 아빠, 저는 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빠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요. 회장은 딸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바로 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야. 주연은 밝게 웃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신분이 회사에 알려지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계속 비밀로 해도 좋고 공개해도 좋아. 넌 이미 내 실력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주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래요. 진정한 후계자로서 회사에 기여하고 싶어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받고 싶지 않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렴. 그날 오후 L그룹 전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회장의 딸 박주연이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녀가 앞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아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특별히 강조된 것은 그녀를 특별 취급하지 말고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회장의 당부였어요. 소식을 들은 마케팅팀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연이 회사에 돌아오자 모두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알고 보니 회장님 따님이셨네요. 저희가 실례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연이에요.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수지는 주연에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밀을 말해주지 않아서 섭섭하다고 해야 할지, 그래도 나를 믿고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주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수지야. 내가 있어서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 몇 주 후 마케팅팀은 새로운 부장의 지휘 아래 더욱 활기차게 변모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었고 회사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어 갔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이 전사적으로 도입되었고 모든 직원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연은 여러 부서를 돌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수지와의 우정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주연아,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수지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주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 나중에는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될 테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고 싶은 건 진정한 리더는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야.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L그룹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